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오행으로 보는 심리를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의 중복이 되면서 또한 같이 이제 심리하고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이 음양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음양은? 예, 음양은 예, 계속 변화, 예, 변동이라는 개념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변화, 변동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음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변화, 변동도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것도 있죠. 예, 오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변화, 변동도 흐름도 뭐에 관한 변화, 변동이고 뭐에 관한 흐름일까요? 예? 옛말로는 기, 지금으로는 뭐? 예,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인데, 자, 에너지가 변화를 하려면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변화가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값이라는 거. 예, 상대값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상대값. 이 상대값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이 공부의 핵심 포인트예요. 왜 상대값을 갑자기 얘기하지? 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심리학의 근간은 상대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심리가 돌아간다, 심리가 이렇게 발전한다, 또는 심리가 어떤 반응을 한다라는 것도 반응조차도 또 심리가 변하는 것조차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값이 있어야 돼요. 상대값.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을 우리가 인식하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양도 상대적인 거고 오행도 상대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과 오행이 상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이다 생각하시면 이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예, 상대값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인 값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학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 상담학, 우리가 보면 상담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를 쓰잖아요. 예? 서로 상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 나누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혼자 독백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의 근간은 상대적인 인물이 필요하고 상대적인 인격체가 필요하듯이 모든 에너지는 상대값이 없이는 뭐가 없다? 변화, 변동과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뜨거운 거 차가운 게 있어요.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 자, 뜨거운 거 차가운 거가 왜 온도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그렇죠. 주변 온도 값에 의해서 상대적인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인데 이 물질이 100도씨예요. 그런데 공간의 온도도 100도씨라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흐름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요건 100도씨인데 요건 0도씨예요. 그럼 서로 간에 흐름이 생기죠. 어떻게 생겨요? 뜨거운 건 차가워지려 하고 차가운 건 뜨거워지려고 하는 상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야기한 게 음양오행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값을 주는 기준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빛과 열이다. 그래서 빛의 개념, 그 다음에 열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심리분석의 근간은 옛날에 뭐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보면 뭐 이 책 서두에도 나오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좀 험악한 말들 하잖아요. 뭐, 예? 뭐, 당신은, 예? 망할 사람이야. 뭐, 아니면 몇 년 뒤에 뭐가 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왜 말을 하고 왜 안 좋은 그런, 막말, 소위 말해서 상대방이 움찔하고 정말 이렇게 화들짝 놀래고 진짜 밤잠을 설칠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주 같은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응? 네? 후리려고. 예, 후리려고. 야, 후리려고가 뭐야? 예, 사기치려고. 자, 우리가 보면은 흔히 말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예, 그러니까 그런 상담이나 그거는 그냥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현혹시켜서 뭔가 예, 자기의 욕구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 상담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학문이나 또는 모든 기준이나 또는 모든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뭐 여러 가지 뭐 규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 관점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병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관점이면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철학관이나 뭐 전물 보시는 분들이 보면 절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이거 아니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뭐다? 굉장히 잘못된 거다. 자연계에는 절대적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림자가 없는 태양밖에 없어요. 예, 태양 자체는 절대적이에요. 왜? 태양 자체가 그림자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가 그냥 빛으로 발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평면적이든 측면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 내가 몸이 광채가 나서 그림자가 없는 사람, 그거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가 다 있죠. 그러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성을 갖고 있다. 그건 신이에요. 근데 다 그림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심리학을 또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부정적인 심리,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넣어주려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정답이 아닌 해법을 찾아주는 게 심리 상담의 근간인데, 지금까지 모든 어떤 심리 상담들이 그냥 솔루션이 없는 상태로 계속 답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BTI, 애니아그램,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등등 각종 심리 분석 도구들이 지금 당신은 그렇습니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는 관계적으로 솔루션을 명확하게 주질 못해요. 그 솔루션을 주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 값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방법 외에는 이 사람 못 살아, 이거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 걸리든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 상대적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건강이 안 좋은 직군이 뭐죠? 건강이 안 좋은 직군? 예? 제일 건강이 안 좋대요. 의사예요. 예. 의사.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의료인. 의료인이 제일 건강이 안 좋대요. 왜요? 안다병에 빠져 있어요. 안다병. 안다병이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치료에 적극성을 띠지도 않고 거기에 고정화돼요. 그게 절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이나 모든 것을 약간은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깨는 게 깨달음이다. 내 생각을 깨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 새로운 걸 인식할 수도 없고 새로운 걸 느낄 수도 없다. 자, 우리가 고기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면 고기를 맛볼 수가 없고요. 고기를 먹어볼 수도 없죠. 그러면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념 속에는 뭐냐, 고기 먹으면 큰일 나라라고 하는 생각의 틀이라는 게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한번 먹어볼까? 하면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고 고기를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게도 그 틀을 주지 말아야 될 집단이 누구냐면 종교 쪽이에요. 그 틀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오히려 틀을 주고 있어요.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회 병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게 시대적인 어떤 흐름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다 뭐라고 해야 드러나고, 진실이 다 드러나고, 실제화가 된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겠죠. 삶과 밀접하지 못한 학문이 도태되듯 삶과 밀접하지 않은 종교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과 밀접하지 않은 도구나 뭔가 시스템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도나 이런 건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국내에 뭐 갑론을박 되게 많죠. 예? 뭐 개혁을 해라 막 마라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과정이 왜 생겼을까요?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라면 이게 생겼을까요? 아니죠.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는 수준이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요구가 안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발생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는 뭐 안 돼 있으니까 이상하다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 수준이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MBTI라는 개념을 보시면 MBTI가 분석을 할 때 처음에 보는 타입이 있죠. 그게 몇 가지 타입이 나와요? 처음에 4가지 타입이 나오죠. 맞나요? 예, 그래서 4가지 타입, 8가지 타입, 16가지 타입으로 연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마방진처럼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검사를 하면 늘 나오는 게 있어요. MBTI 검사를 하면 ISTJ만 나와요. ISTJ. 진짜 안 바꿔보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ISTJ 또 나와. 한 3번 검사했는데 ISTJ만 나와. 이게 왜 그러는 거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고정화된 것도 유연성과 유동성이 있죠. 그래서 뭐 애니어그램에서는 세븐 차크라에서 위 아래를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9개, 그걸 내가지고 착 하잖아요. 그런데 오행은 뭐냐? 자, 음양오행은 자 5개죠. 5개, 5개의 그 에너지로 보고 거기에 하나씩 늘려서 뭐? 세븐 차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동양은 왜 5개로 나눴을까요? 예? 왜 5개로 나눴을까요? 그러면 왜 인도 쪽은 왜 7개로 나눴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인도나 그쪽은 다 파동, 빛깔, 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동양은 우리나라 쪽은 그런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계절 중심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온도, 계절과 온도, 환경, 이걸 중심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자, 우리가 이분들이 조금 머리를 써보니까 세븐 차크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번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호하잖아요. 그걸 모호하는 것을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하나씩 더 놓은 거예요. 그래서 9개.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은 7가지 색 중에 저기 적색 바깥에를 적외선, 자색 바깥에를 자외선.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 자리를 놓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적인 부분과 아주 밑뿌리 같은 우리가 원초적인 거, 그 2가지 동물적인 부분과 신적인 부분을 완전히 2가지 가닥을 놓고 추구 방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물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세븐 차크라를 쓰는, 뿌리 차크라 쪽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크라운 차크라 쪽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저는 방향성을.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중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행도 마찬가지죠. 오행도 방향성이 달라요. 근데 음양오행의 가장 아주 어떻게 보면 탁월함은 이 생극재화라고 하는 이 표의 균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피라미드처럼 4군데의 그 중심에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헷갈려 하시네. 자, 4군데의 저희 밑바탕에 꼭지점이 있죠. 만약 이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목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목의 사람의 관점으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자, 화다 그러면 화의 관점으로, 수다 그러면 수의 관점으로, 토다 그러면 토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결국에는 사람의 환경이나 자연계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바꿨냐면, 자, 요거를 음양적 관점을 오행에 다시 넣어서 이걸 2개씩 다 쪼갰죠. 그래서 몇 개? 10개의 관점. 10개의 관점으로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관점으로 보니까, 원초적인 기준점이, 오행성의 그 에너지가 5개지만 실제로 음과 양으로 나눴을 때 10개의 에너지가 들고 나가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구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값은 뭐다? 고정화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절대적인 값인 거예요. 결국에는 변화가 절대적인 값이고, 변동이라는 게 절대적인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이 있다는 게 절대적인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정화관념이 절대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1 더하기 1은 2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 더하기 1은 3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답이에요. 자, 1보다 큽니다라고 해도 답이에요. 3보다 작습니다라고 해도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다르게 보시라는 거고요. 절대성을 너무 파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정화관념의 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운무형학적인 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궁통보감, 자평진전, 연애자평 뭐 이런 책들 예전 고전서들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로 수준 차이를 막 논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그게 고정화관념인 거죠. 자, 그게 모든 것을 답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근데 좀 식미성 좀 있네? 그래서 이제 전파된 거예요. 그런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심리 분석을 다양한 방법을 써서 공감각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한 가지 포인트로만 딱 던져서 보고 너 그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 다양한 측면에서 공감각적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입체적으로 볼 때 어떤 것부터 보냐? 자, 12페이지에 보이시죠? 자, 심리 분석의 방법이 음양오행적 관점에서 특히 이 학문에서 보는 심리 분석을 어떤 분석을 하느냐? 자, 12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림이 나오죠. 4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음양, 두 번째는 오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답이 육친이에요. 육친. 육친이라는 말은 관계학적 관점이에요. 관계학적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살이라고 나오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특수한 에너지라고 했죠. 요 특수한 에너지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특기와 같은 거예요. 특기. 그래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별난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은 별난, 아주 독특함, 이런 걸 의미해요. 자, 그럼 관계라는 게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관계, 그 다음에 또 물질관계, 인간관계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사회관계라는 거와 물질관계라는 거와 인간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 앞서서 말했지만 음양오행이나 육친이나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렇죠. 빛,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외부적인 거, 모든 외부적인 자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관계학적으로 풀어낸 게 이 학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곧 심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왜? 이 온도 1, 2도 차이에만도 여러분들의 심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자연의 현상 중에 바람이 불었다, 또는 햇빛이 찐다, 아니면 뭐 온도가 어떻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하루에도 12번, 수십 번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틀에 잡아놓고 틀에다가 놓고 절대값을 넣어서 설문을 해서 OX로 딱 해가지고 뭐 점수 내가지고 딱 고정화시키는 개념으로 보는 심리 방식을 쓰지, 심리 분석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틀에다 집어넣는 방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거예요. 틀에다 억지로 집어넣지 않아요. 억지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음식 하나를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근데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맛을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평가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절대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야. 나 아니면 안 돼. 또 내가 이게 완전 진리야. 이거는 완전히 완벽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구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고정돼 있어야 돼요. 돌지도 말고 고정되어 있고 행성이 돌지도 말고 태양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값이 인정이 돼요. 근데 계속 움직이잖아요. 태양이 가만히 있어요? 그 안에 막 뭐라 그래요? 용암이 막 터지듯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태양에서 폭발이 너무 심하면 뭐가 이렇게 온다며요. 그걸 뭐래 우주에서 오는 뭐라 그래? 태양풍? 뭐 그래서 그게 오면 막 전파 방해를 받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수신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똑같아요. 태양도 변화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적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거꾸로요. 자, 태양이 절대적일 수 있어요. 태양이 절대성이 가까워요. 그러면 절대성이 가깝지만 내가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서 느끼잖아요. 그럴 때 태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이 쬐끄만한 이 지구 안에서도요. 각 나라 위치별로 오늘 뜬 태양을 다 다르게 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절대성이나 절대적 잣대로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은 그래 라는 것은 내 평가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저 그런 사람, 어떤 사람한테는 관심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관심 가는 사람. 다 다양해요, 관점이. 자, 우리의 천하의 몹쓸 놈, 누가 있다 쳐요. 요번에 저기 화성에 살인사건 했던 놈이 잡혔죠. 예, 그랬더니 16명이나 죽였대요. 14명인가요? 예, 16 아니에요? 예, 내가 숫자를 봤는데 16이더라고. 근데 경찰이 파악한 게 5이나 돼. 공식적으로 파악한 건 몇 명? 11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불었는데 16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게 진실인지 허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사람 입으로 말한 것만 해도 16이에요. 그리고 번제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상대적인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왜 하필 그런 사람들만 골려서 죽였을까? 왜 또 똑같은 패턴으로 죽였을까? 이런 걸 보면은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절대적 관점이라면요. 만나는 사람부터 다 죽였어야 돼요. 살인자는. 근데 특정하고 아주 그런 스타일들만 딱 골라서 그렇게 죽여. 그거는요. 상대적 값에 의한 반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한 반응을 하는 것도 특정한 것에 역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어떤 특정 냄새를 좋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좀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살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사건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아줌마가 너무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나온 거예요. 그 아마 장미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장미가 불 중에 불이거든요. 불 중에 불. 저는 건열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 중에 불의 향수를 맡으면 막 어지럽고요. 막 올라와.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거 향수 그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냄새를 풍겨놓고 간 거 때문에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린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자, 2번째 사건은요. 왜 거기다 볼일을 봐? 새벽에 가끔 타면 볼일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예. 지금 뭐 이 동네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내용이에요. 왜 거기다 볼일을 봐? 예. 자기 집 그 화장실도 아닌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공간에서 냄새를 맡을 때 그것을 역겨워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장미향이야. 근데 장미향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누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뿌렸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 분석 방법은 음양오행적 관점에서 심리 분석 방법, 이 학문에서 보는 방법은 음양으로 보는 방법, 오행으로 보는 방법, 육친으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특수음글자, 신살로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4가지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심리의 방향성을 알 수 있고 근본의 심리의 상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심리를 볼 때 한 가지 방향성만 가지고 보는 것들이 대부분 서양 심리학이에요. 근데 여기는 벌써 기본이 몇 개예요? 4개. 거기도 4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음양이면 2가지 측면이지만 오행은 5가지 측면이죠. 나아가면 10가지 측면이에요. 그렇죠? 육친은 더 복잡해요. 한 40개의 측면으로 몇 가지 200개 정도를 봐요. 예, 넓히면. 200개의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한 글자는 특수한 글자대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시험지를 수백 개를 들여댔다가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분석을 할 때 시약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한 200~300개를 확 썼다가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설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예. 200문항, 300문항 설문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천간지지 글자만 공부하고 나서 그거 글자마다 이런 스타일이다 하고서 이제 쓰는 거 있죠? 아주 간편하게. 해보니까 거의 80~90%? 심한 경우에 100%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MBTI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예요. 예. 솔직히 전체를 해보시면 나열되는 거 보면 70~80% 맞는 게 정확한 거예요? 25% 맞는 게 정확한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3~4배의 확률로 훨씬 좋은 정보를 주는 게 이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이걸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느냐. 음양의행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시 육춘을 살펴보면 즉 개인의 성격적성, 진로, 개성 등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알려면 기본이 뭐다? 음양이에요, 음양. 근데 음양은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인 시각, 관념, 이걸 세우는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게 자꾸 나사가 풀리느냐면요. 저도 이거 깨는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관념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딱 틀에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규칙성에 대한 부분이 딱 틀에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어떠한 불편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깨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면 외음, 내음, 외양, 내양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한 페이지만 넘기셔서 그 15페이지에 보면 표로 나와 있어요. 표로. 자, 표로 나와 있는데 자, 외음, 내음, 외양, 내음, 외음, 내양, 외양, 내양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자, 그거를 사상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와 태는 작을 소자 그 다음에 클 태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고정화관념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내성적 그 다음에 그 서양 심리로 보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이제 하고 외향적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향으로 보면 자, 외음, 내음은 여성이 여성적인 경우에는 외음, 내음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외양, 내음이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적일 경우에 외양, 내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남성이 여성적일 경우에는 외음, 내양. 그 다음에 남성이 남성적일 경우에는 외양, 내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년월일 시를 보면 8글자가 양이냐 음이냐를 보면 돼요. 자, 나는 양의 글자가 많다. 그럼 뭘까요? 여자가 예를 들어 여자가 내가 양의 글자가 많아. 그러면 뭐에 해당돼요? 아니무스예요. 아니무스. 네, 아니무스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가 음의 글자가 많아. 그럼 뭐예요? 아니마 같은 성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14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14페이지에 자, 음양사상은 동양의 고유한 사상이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 서양의 여러 학자들에게도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스타프 칼 융,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더불어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데 이 발전의 케이스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자, 융은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동양을 통해 정신의학과 심리학 분야에 굉장히 접목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인간 심리를 분석해내기 위해서 동양을 순례한 적이 있어요. 이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 중국을 순회하면서 요가라든지 연금술, 주역 이런 것들에 심취를 하고 이 주역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사건들의 인과관계적 동시 발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연계성이 있고 비인과는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없는데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 심리학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네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왜 완성이 안 됐을까요? 임상부족이에요. 임상부족.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임상부족. 자, 여기 서양 심리학은 200년이 안 됐어요. 자, 동양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몇 년이 됐다고 했어요? 5,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관념의 깊이가 달라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자, 음의 성질은 내성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생각 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드럽다. 또는 안정적이고 현실지향적이고 1대1 만남을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의 활동성, 그 다음에 좁은 범위에서의 그 어떠한 자기 에너지를 쓰는 형태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양은 에너지 방향성이 바깥이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에너지 방향성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음이에요. 자, 에너지 방향성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양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음과 양이, 자, 양은 세고 음은 약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세요? 음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양이라고 해서 뭐 강한 게 아니고. 음과 양이라는 것은 방향성의 차이일 뿐이지 강과 약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양하면 되게 세다고 생각하고 음하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음인데 강석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양인데 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에너지의 분량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분량. 얼마만큼 활동적이냐, 활동성이 있느냐, 음이 활동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몸으로 막 움직여서 활동을 해요. 이건 양이 활동적인 거죠? 근데 머리가 막 계속 돌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머리가 막 팽팽 돌아. 그 음이 활동적인 거죠? 그러면 이게 겉으로 막 보인다고 세고 안으로 안 보인다고 약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 자, 음과 양이 구분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자, 음은 내성적, 소정적, 소극적, 생각지향적, 안정적, 현실지향적, 1대1 만남을 선호하고 부드럽다, 감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양은 뭘까요? 양은 외향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모험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다자간의 만남을 선호하고 힘차고 직관적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양은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직관으로 딱 보고 아 이게 맞아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일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음적인 사람과 양적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처음부터 세팅돼서 나와요. 음적인 사람은 음적이게, 양적인 사람은 양적이게. 참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또는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면서 쓸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걸 할 때 늘 써먹는 게 있죠. 2판, 4판, 공사판. 2판, 4판 아세요? 2판, 4판, 공사판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불교 용어예요. 자, 2판승과 4판승이 있는데 2판승은 공부하는 선생, 아니 그 공부하는 스님들, 4판승은 일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절간을 지키고 절을 지키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교육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2판승. 그다음 4판승은 뭐예요? 저기 멀리까지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와서 먹여 살리는 게 4판승. 잡일을 하면서. 자, 그러면 공사판이 되면 다 죽어요. 4판이 없어지면. 그래서 2판승이 4판승을 무시하지 않아요. 야, 머리가 안 들은 게 없다 해가지고 무시하지 않아요. 왜? 굶어 죽거든,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기 4판승이 2판승을 뭐 야, 나 없으면 너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바깥에 도로다니려면 하면 썰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거를 또 준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또 주워 들어서 다 나가가지고 또 썰을 풀고 좋은 말 하고 그래서 다시 시주 받아오고 이걸 한 거예요. 그게 2판 4판이에요. 근데 공사판이야. 뭐가 없어졌어요? 4판이 없어졌어. 그러면 절간 망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그 절간이 도력이 높아도 4판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즉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인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움직인다 또는 생각한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움직임만 있어도 안 되고 생각만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행은 안 하고 고민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고민하지 말고 해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을 한 분. 정주영이라는 명예회장, 현대그룹 명예회장. 해보기나 했어? 그분이야말로 정말 양적인 사람이죠. 아무것도 해안가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저기 조선 뭐라 그러죠? 배수주 받아오잖아. 예? 해보기나 했어요 이거죠. 왜?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업을. 내가 뭔가를 모양을 갖춰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시스템을 갖춰놓고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저기 서비스를 받고 돈 내고 가세요 하는 방식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할 거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미리 받아놓고 하는 케이스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험이 먼저 돈 내놔잖아요. 보험. 그쵸?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잖아. 돈만 내고 있잖아. 나는 그거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얘네들은 뭐지? 나중에 해줄게.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지도 않은데. 자기들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뻥 쳐놓고, 나중에 가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소위 말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혜택을 받지만, 애매한 것들은 뭐예요? 절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거 사기치는 거죠. 말로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약관 잘 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기도 전에 돈을 땡기는 경우가 있고 이미 서비스를 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돈은 오고 가요. 이게 양적이냐 음적이냐가 또 드러나죠. 그러니까 돈 받는 방식도 양과 음이 달라. 예. 결국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절대적 관점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가 쉬워져요. 근데 절대적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을 헤맸다? 6, 7년을 헤맸어요. 절대적 관념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금기가 강한 분들. 절대적 관념 때문에 난리가 나죠. 예? 난리가 나요. 그 속에서 깨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바뀌는 거지. 실제로 막 고생 안 하고 그냥 평안히 살았으면 그 관념 속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뭐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이 자기 고정관념을 옛날 말로 예? 고집, 고지식, 또 예? 자기 관념을 꽉 채워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이 딱 옳다. 그리고 내 틀, 예? 내 독불장군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딱 틀에 묶여 있다 하면서 옛날 그 말 있잖아요. 그게 업보라고 하잖아요. 업보. 예. 저쪽에서는 카르마라고 하고. 거기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 깨러 다시 온다. 못 깨면 다시 쳇바퀴. 예. 윤회해서 다시 고생시키고 또 다시 고생시키고 또 고생시키고. 예. 근데 안 깨져. 그러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냥. 예. 수만 번을 영겁을 돌아서라도 와. 그래가지고 깰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냐 이거죠. 자, 17페이지에 보시면 고전 속에 나타나는 음양론이 있는데 황제내경에서 나타나는 음양론하고 주역에서 나타나는 음양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자, 황제내경에서는 뭐냐면 자, 신명이 깃든 집으로서 모든 병은 반드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밑에 주역에서는 한 번 음인 것이고 한 번 양인 것이 곧 도다. 그게 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이라는 것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비인과관계적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절대적 동시성 또는 절대적 규칙성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왜? 절대적 규칙성이라고 하면 이 음양의 개념을 절대적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매 해년마다 그 날짜 그날에 비가 와야 돼요. 매 해년에 그 날짜는 맑아야 돼요.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네. 잠깐 휴식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세요. 네.